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4일인 오늘까지 파악된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약 2만 7천여 대로 BMW 코리아 측은 대차 서비스를 위한 렌터카 수급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서울대학교와 국내 반도체 분야 발전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협력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대규모 채용 투자 계획에서 산학기금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서울대는 서울대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대학들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리온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급증한 1,3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리온은 실적 상승의 요인으로 신제품의 인기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시장 매출 증가를 꼽은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략적 신제품 출시와 시장 확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 터키발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경직시킨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간밤 미국과 터키의 고위급 회담 소식이 들려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보면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선 주요 지표가 좀 부진한 성적을 내놓으면서 하락 마감된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장은 양시장도 주요 업종 대부분이 좀 반등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해서 상승세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터키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좀 장기화될 때 우려감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내일은 광복절로 인한 휴장입니다. 자, 휴일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목요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7% 상승한 2258.91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3% 상승한 761.94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대부분 상위 업종들의 반등이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상승하면서 삼성전자는 45,150원에, SK하이닉스는 75,900원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CJ ENM을 비롯한 신라젠, 메디톡스, 나노스, 메디톡스까지 상승 흐름 이어간 상황인데요. CJ ENM은 1.97% 상승하면서 25만 3,900원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호영 대표 학 과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좀 반등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시장에 앞서서 중국 증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살짝 좀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살짝 코멘트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하고 거의 연동이 됩니다. 제가 주말에 어딜 다녀오는데 모 경제신문에서 뭐 그런 기사가 헤드라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한국 증시는 미국을 떠나서 중국과 지금 연동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지금 단기로는 미국을 보시고요. 추세로는 중국을 보면 된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주요 지표들, 투자라든지 이런 생산 지표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중국 증시 홀로 좀 하락을 한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주요 깊게 좀 짚어보셔야 할 종목들도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시황 분석, 오늘 좀 어제장이 좀 반등을 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순간이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발이 됐어요. 그래서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살짝 마이너스였다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식가 좀 반등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발해서 반등이 시도가 됐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그나마 매수 들어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이제 동반되면서 장중 내내 상승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장중에 마이너스 기록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기록한 적은 없어요. 근데 둘 다 월요일에 급락을 감안하면 이 정도 반등은 아무것도 아니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인데요. 월요일에 많이 급락했죠. 오늘 이 정도 반등했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반등을 했어도 이게 외국인 매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걸림돌이란 거죠.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매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어제 날짜로 종가 기준, 장중 기준 2018년 올해죠. 저가 갱신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하락했던 거 비하면 너무 작죠. 한번 확대시켜 보여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음봉에 비하면 어때요, 오늘? 양봉이 얼마 안 되죠? 오늘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라든가 종목이라든가 등락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주식 투자 한 1년만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락한다고 해서 매일 내려가던가요? 아니에요. 반등 날 때도 있어요. 상승한다고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조정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여기서 강력한 어떤 반등이 나온다거나 일부에서 말하는 바닥이라 그러면 갭상승의 양봉이 나와야 돼요. 갭상승의 양봉. 근데 갭상승의 양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가 이후에 잠깐이지만 하락으로 전환됐었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휴장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시점에서 내일 휴장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거예요. 상승이 걱정 없이 이어지는 장세, 추세 상승일 때, 이때는 하루 쉬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연중 최저가를 이탈했어요, 코스피가. 그랬다가 오늘 살짝 반등 나온 거고요. 중국 증시 지금 안 좋고요. 미국 증시 간당간당하고요. 또 지금 야간 선물도 어떻습니까? 미국 선물은 플러스인데도 우리나라 현재 마이너스잖아요. 거기다가 터키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휴장하는 게 오히려 불안한 거죠. 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냐고요. 만약에 수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응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일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목금에 아마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정말 극단적인 흐름이 나올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흐름. 그러니까 반등이 정말 세게 나오던가 아니면 그냥 폭락이 나오던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에 상황을 본 다음에 목요일에 한번 지켜보면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시황 분석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장 반등을 했는데 내일 휴장이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주 후반에는 더욱더 시황적인 측면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 후반 휴일 이후에 목요일과 금요일장 정말 예의주시하셔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눈에 띄게 보셨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장 반등을 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 종목은 ING생명인데요. 오늘 악재로 급락했기 때문에 제가 꼽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그 차트가 아주 견조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가 한번 봤어요. 둘 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먼저, ING생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NG생명은 오늘 종가가 어쨌든 36,000원대인데, 이게 적정주가가 48,000원짜리예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신한금융 쪽에 이제 피임시설 이런 것 때문에, 쏟아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 인수돼서는 회사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요.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지금 던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종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가격이라 그러면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한 7월이었거든요. 작년 7월 초부터 현재까지 매수했던 모든 사람은 평가손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평가손입니다. 작년 7월 초중부터 지금까지 매수했던 모든 사람 평가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안 던졌는데 이렇게까지 단기 급락해줬는데 그렇다고 근본적인 악재는 아니거든요.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돼서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던진다는 건 이건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여기서 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잡은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심지어 여기서 잡은 사람조차도 지금 평가액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거를 저평가된 종목이고 근본적인 악재가 아닌데 이걸 굳이 던질 필요가 없으니까 홀딩으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이 종목은 어떻게 됐죠?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내일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워낙 급락했어요. 그래서 ING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보호업계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한금융 쪽에 만약에 인수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옛날에 하나 테크윈이었죠. 그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수했던 회사죠. 원래 삼성 테크윈이 하나 테크윈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된 거고 다시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건 이제 운송장비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는 중기홀딩을 한번 유지해 보세요. 이런 시점에서 중기홀딩을 하면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지수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해 보고요. 왜 그러냐? 자,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먼저 적정주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이건 53,100원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23,000원대예요. 절반이 안 되죠.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적인 추세를. 어떻습니까? 참 무지막지하게 무너졌죠. 네,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삼성 테크윈 시절부터 무너진 거죠. 네, 무너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가 인수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 좌측에 있는 이 봉우리가 이게 삼성 테크윈 시절이고요. 그리고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넘어갔죠. 넘어갔다가 대략 이 바닥권에서 한 100% 이상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 일단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굉장히 지수에 비해서 강하다는 겁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7월 초부터 현재까지 지수가 어땠죠?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불안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잘 버티는 거예요. 상당히 잘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약간 지수하고 좀 따라오는 종목 성향이 있습니다. 5월 초부터 상승했어요. 5월 초부터. 5월 초부터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6월 초부터 내려가긴 했는데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번에 코스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코스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5월부터 6월 초까지 어땠습니까? 지수가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7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출렁거렸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딱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 구간은 똑같아요. 6월 초에 지수 빠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빠진 건 똑같은데 그 전에 코스피 지수가 밀릴 때는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좀 극심하게 출렁거릴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똑같아요. 이 구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일단은 똑같은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차트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밀릴 때 5월에 저렇게 올라갔었죠.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6월에 워낙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했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그때 떨어진 건 맞는데 7월 초순 이후로 상당히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만약에 뭐 최근에 그 저점 라인이 온다면 일단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조급하신 분들도 그냥 시가부터 그냥 쏘는 아주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말이 뭐냐 종가 기준이든 장중 기준이든 이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네, 저점이 종가가 있고 장중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밀리면 1차는 뭐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 2차는 장중 기준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손절 10%만 한번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던지는 게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 보세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2016년 고점 찍고 지금 계속 내렸어요. 그 당시 가격이 거의 7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 토막 6만 원대 후반인데 거의 한 반 토막 이상 확실하게 난 거죠. 예, 3분의 1까지는 아니래도. 여기서 뭐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수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ING 생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ING 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매각설에 좀 급락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12% 넘게 밀렸죠. 자, 일단 보유자는요, 홀딩 후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도 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를 좀 찾아보면 비교해보면 53,100원이에요. 이 전에 올랐던 가격대에서 현저하게 현재 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인데 보유자는 중기 홀딩을 유지하면서 좀 긴 호흡에서 이 종목을 대응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기 매수 접근으로도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단 보유하신 기간에 따라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ING 생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일단 한 종목에 대한 흐름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 다음의 흐름도 좀 점쳐볼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흐름인데 그 역사를 또 평택촌농 정우영 대표님만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풀어드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인데 어떤 종목들 오늘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제가 언급해드릴 종목은 KCC입니다. 제가 평소에 상담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종목 상담할 때는 뭐 대충 대응 전략 짜주고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KCC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은 아마 진짜 20년 이상 된 분들 아니면 잘 몰라요. 초보자들은 잘 더 모르죠. KCC가 뭐야 그러죠. 왜? 영어 이니셜이니까. KCC. 근데 이제, 경력이 한 10년 되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KCC라고 하는 종목은, 내수주 중에서 굉장히 우량주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스토리를 하나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원래 그 KCC는 현재 업종 분류가 화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학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화학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 내용을 보면 이건 뭐 건설에 가까워요. 건자재 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설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건자재와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거죠. 건자재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부품 그걸 건자재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운송 장비에 더 가까운 회사예요. 왜 그러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왜 건설과 운송 장비냐? 원래 이제 건설에 대한 개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 토목을 합친 개념이 건설이에요. 네, 건설하고 건축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흔히 뭔가 이렇게 짓잖아요. 네, 어떤 그 건물을 짓잖아요, 그죠? 네, 그게 건축이고요. 이제 뭐 도로 포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토목이에요. 그래서 건축과 토목이 합쳐진 개념이 바로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설 쪽에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접 건설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거는 건자재를 만들 이거고요. 그럼 왜 또 운송 장비랑 관련이 되느냐? 이게 자동차, 조선 이쪽에 쉽게 말해서 납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회사 역사가 어떠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원래 주식회사 금강하고 고려화학이 따로 있었어요. 네, 주식회사 금강하고 고려화학.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뭐 광고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강 뭐 석고보드. 석고보드 뭐 하는 거죠? 건자재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화학. 고려화학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화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도대체 워낙 많잖아요. 뭐 무슨 정유 관련된 것도 화학, 일반 이런 어떤 비누 만들고 뭐 치약 만드는 것도 화학, 뭐 별의별 게 다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류가 됐었는데 제가 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억을 하고 KCC까지 이거를 제가 알고 있냐면 제가 초보자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989년에 제가 진짜 처음 했습니다. 1989년. 올해가 딱 30년째예요. 그런데 90년대 그때 초중반에 이게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죠. 저도 그 당시 초보자니까 금강하고 고려학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배경이 좋냐. 자, 건자재하고 페인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 범현대가의 매출 점유율이 확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건설은 어디가 있죠? 현대건설 있죠? 현대산업개발 있죠? 그 다음에 KCC 자체도 건설회사가 있죠? 그것만 해도 벌써 어디예요? 네, 그것만 해도. 왜? 현대건설이 한때 좀 안 좋았었지만은 우리나라 1위 업계 1위였잖아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도 만만찮아요. 지금 뭐 사명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다만 건자재 갖다 줘도 장난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페인트 같은 경우 왜 좋냐?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동차 어디죠? 현대차죠. 그 다음에 조선 어디예요? 네,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무지막지한 거죠. 지금 뭐 기아차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조선은 뭐 현대밀포조선 그리고 또 뭐 계열사 또 있겠죠. 그래서 이 KCC는 내수주의 초고량주입니다. 왜 그러냐? KCC는 아주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은 범현대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거 망할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왜? 워낙 이게 매출 저변이 좋은 회사예요. 자, 건설 쪽. 그 다음에, 운송장비 쪽. 예를 들어서, 금강은 뭐 거의 이제 건자재 납품하는데 고려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좋죠. 왜 더 좋은지 아시죠? 자동차 만들 때 페인트 들어가요. 배 만들 때 페인트 들어가요. 아파트 질 때 페인트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내수 초우량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직장인용 단기 매매가 맞지만 언젠가는 중장기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이 얘기 하잖아요. 저는 KCC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첫 번째,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 두 번째,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범현대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건자재 만드는 회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말고. 또 똑같이 뭐
각종 페인트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보다 훨씬 유리하죠. 네,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KCC는 결국은 금강과 이제 고려하기 합병이 된 건데, 이번엔 그러면 아주 실전적으로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꼽았냐? 반드시 기억해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KCC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 전문가를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전부터 했어요. 네, 정말 오래 했죠. 2000년 7월 28일부터 했습니다. 네, 저는 중요한 날짜는 다 기억을 합니다. 2000년 7월 28일. 참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근데 저는 과거에도 이 KCC는 무조건 묻어두라 그랬어요. 네, 무조건. 그 당시 5만 원대였어요. 네, 이거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언제 가도 간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한때 거의 60만 원 이상 갔거든요. 시간은 꽤 걸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에도 그때 한 봄쯤이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20만 원만 깨지면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라 그랬어요. 20만 원만 깨지면. 네, 20만 원. 예. 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때 운이 좋게도 그 가격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올라갔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세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봐서 차트상으로 너무 심하게 급락했다. 그러면 뭐 한두 달짜리 당기면 해요. 왜냐면 워낙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이제 초량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2011년처럼 20만 원을 보면 되느냐? 아니죠. 시장을 봐야죠. 평택촌로 입에서 여러분 그 멀고도 멀었던 기나긴 하락의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량주 담으세요. 이럴 때 매수라고요. 그럼 그게 언제 오느냐? 올해 절대로 안 옵니다. 예, 저는 절대로라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절대로 안 와요. 올해 바닥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기매매 하시되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이 될지 후내년이 될지 언젠가 제가 또 선언을 할 겁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제가 선언을 했다는 걸 증거로 잡아드리겠는데요. 어쨌든 2월 초순에 저는 대세 하락 선언했고요. 2월 15일 여러분들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2018-0215 올해 2월 15일입니다. 평택촌론 정석주작 구정 특집으로 설 특집으로 한 방송이에요.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2600 다시는 못 갑니다. 대세 하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언젠가는 반대가 되겠죠. 근데 올해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언젠가 제가 한번 사인을 내면 꼭 기억했다가 정말 자산 많은 분들, 안전한 종목 좋아하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 KCC입니다. 앞서서 업종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흐름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시장이 상당한 낙폭이 됐을 때 좀 주요로 보셔야 될 종목들 이전에도 다양하게 좀 설명해드렸는데, KCC도 역시나 좀 눈여겨보셨다가 또 저희 정석투자 시간을 통해서 또 대표님의 사인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교시의 종목의 역사 시간에는 KCC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9951님의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의 종목은 우리들 제약이고요. 매수가 14,000원에 비중 30% 질문입니다. 자, 학 과장님 첫 번째 종목으로 제약주가 올라왔어요. 이 종목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F입니다. 네, 완벽한 F예요. 이건 최악의 매수가격과 손절 비실행, 그래서 F입니다. 고평가된 것도 있는데 완전 F예요. 그래서 일단 전략을 짜드리면 현실적으로 중기보유 하시고요. 왜 중기보유를 하느냐? 어차피 안 던질 게 뻔하거든요. 손절 시기와 심리 모두 놓친 상태인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14,000원. 여기서 매수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14,000원에 매수했으니까 7,000원이 딱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반토막 직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어떤 경우든 이건 말도 안 돼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 좀 조급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가격에서 매수한 심리는 그거거든요. 오늘 상한가 닫아라. 하루만 더 가라. 그런 심리로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초보자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절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 투자 시작해서 일단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면 증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투자금을 더 땡기지 않고 본전 찾을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기 실력으로. 뭐 예를 들어 1억 했다가 5천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증액을 해서 뭐 5천 날렸던 걸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5천 상태에서 1억이 되는 확률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놀랍게도. 마이너스 75% 이상 손해보잖아요. 그럼 1억이 예를 들어서 2,500 되는 거죠. 저는 그 증액을 안 하고 본전 찾은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충격적이죠. 제가 주식 투자 30년째 하고 있고요. 주식 전문가만 지금 19년째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개인들을 봤겠어요. 증액을 한 경우는 본전 회복하는 걸 종종 봤어요. 근데 그것도 전제가 깔립니다. 뭐냐?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엄청나게 손실을 봤대요. 그랬다가 1년 동안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공부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 방송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매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전 투자를 작년부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성공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들 제약이었습니다. 일단 14,000원에서 현재 절반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에서 손절 라인도 좀 지나치신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모두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F학점이 부여가 됐고요. 일단 뭐 말씀해주신 조언 잘 적용을 하셔서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A학점 받을 수 있는 투자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1560님의 질문입니다. 자, ED를요, 매수가 965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ED는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두 번째 질문은 어떤 평가 주실까요? 네, 이건 D예요. 재수강을 의미하는 D입니다. 왜 그러냐? 관리 종목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평가액은 당연히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드린다면 즉시 매도 후에 정상적인 종목을 교체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관리 종목 매수하지 마세요. 관리 종목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간단합니다. 가끔 가다가 관리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관리 종목까지 갔다가 성공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뭘까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옛날에 현대전자였죠. 그게 현대전자가 하이닉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SK그룹이 인수해서 SK 하이닉스로 바뀐 거거든요. 한때 관리 종목까지 갔다가 완전히 지금은 뭐 시가총액 2위 종목까지 한 이런 SK 하이닉스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STX 그룹주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둘씩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종목들이 관리 종목에서 없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관리 종목은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자. 더 비싸더라도 관리 종목에서 벗어난 다음에 늘림목 매수하거나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ED에 대한 질문 평가는요. D학점 부여해 주셨습니다. 일단은요. 즉시 매도 후 정상적인 종목으로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에 대한 특징도 ED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3분 지나면서 오늘 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된 지 3분 지났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터키 쪽의 리스크가 조금은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늘 뉴욕 증시도 상승 출발했다는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자,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0061님의 질문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매수가 39,600원의 비중 20% 질문인데요. 자, 과장님 이번에는 또 화장품 관련 종목이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C예요. 왜 그러냐? 약간 늦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재면서 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 통해서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5일선이 21선 탈 때 매수한다. 바로 이때죠. 근데 이분은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이 라인이에요. 너무 높죠. 그 전에 잡던가, 그 전에 아래쪽 네모에 잡던가, 아니면 더 기다리던가. 일단 결과를 따라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어쨌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게 지금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종목에 대해서 평택촌놈 차트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조금 늦은 매수 타이밍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끝자리 7651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인스코비를 보유하시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7,2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일단 인스코비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네, 이 종목은 매수 가격만 보면 A 약점인데 이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C 약점 드리겠습니다. 저점 매수 성공했고요. 다만 절대 고평가주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교체 매매해도 된다. 왜? 불만이 없는 반등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시기 같은 경우는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시지만 워낙 이 종목 자체에 대한 고평가가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즉시 매도 후 교체 매매, 일단 불만 없는 반등에 대한 가격, 지금 현재 구간 오늘도 6%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다음 질문은 끝자리 3559님의 질문입니다. RFHIC를 매수가 26,000원에 비중 15% 질문입니다. 자, 학 과장님, RFHIC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네, D약점이고요. 왜 그러냐? 매매 원칙을 어긴 고점 매수입니다. 6, 7, 8 어떤 시점에 매수했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5일선 위에서 매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로만 재매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RFHIC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은 참 아쉬운 상황이고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5333님의 질문입니다. 썸에이지를 매수가 4,230원에 비중 20% 싣고 계신 상황이네요. 자, 학 과장님, 썸에이지는 평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D약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기다리지 않고 고점 매수했고요. 손절도 비실행했습니다. 현재 이분은 평가손이 마이너스 50% 이상일 때도 홀딩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마이너스 50은 아니지만 안 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보유 후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일단 마이너스 50% 이상에 대해서 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일단 보유 이후에 저희 쪽에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때 맞는 상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요? 끝자리 75712님의 질문입니다. 유유제약을 매수가 13,800원의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약주로 또 시작과 끝을 또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네, 비약점 드리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한정적인 매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약간은 좀 손해보고 있지만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단타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의제액에 대한 학점은요, 비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터키발 리스크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만 또 조금은 또 진정되는 국면인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출발 조금은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잠깐 들으셨는데요. 오늘 좀 자세한 지금 개장 소식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 기사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속보인데요. Stocks rise as Home Depot shares jump. Turkish lira rebounds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홈디포사가 지금 2분기에 실적이 2% 이상 상승한 지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대장주인 홈디포가 지금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증시 상승 출발 견인했고 또 터키 리라화도 지금 반등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통화정책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준율에 대한 변화도 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볼턴과 또 지금 주미 터키 대사가 물론 이제 완벽한 결정사항을 지금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또 회담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수를 밀어 올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브런슨 목사를 완벽히 석방해야지만 이 터키와의 대화가 또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라고 미국의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홈디포사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팍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 중에서 지금 76.83%가 실적 상회, 지금 예상치 상회 모습의 좋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호황세가 이런 어지러운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다소 상쇄하지 않았나라는 오늘의 시장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아시아 증시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 또 이 터키발 리스크 때문에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글로벌 시황센터를 통해서 아시아 증시 많이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Most Asian stocks market near bear territory, China worst hit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아시아 시장이 지금 약간은 침체 국면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하락세를 이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일단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쿄 증시가 또 리라와 약세가 주춤하면서 5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요. 대만 증시는 이제 외환 위기 우려에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하루 만에 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 7월에 경제액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관계로 하락했고요. 다만 최근에 약세가 지속된 탓에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홍콩 증시도 내렸고요. 네, 중국 관련된 소식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점도 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자극했다는 분석이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8% 내린 2780.96의 거래를 마쳤고 선전 성분지수는 0.68% 하락한 8784.90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제 지표가 전문가들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실물 경기로 지금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고정 자산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6%를 지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이 5%로 내려온 것은 이 중국이 통계를 집행한 1995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7월에 소매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시장 전망치 그리고 전월치 모두 밑돌았다는 소식이고요. 같은 기간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인 6.3%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실업률은 5.1%로 시장 전망치 4.8%를 0.3%포인트 웃돌았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런 경제 지표가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하반기에 부양책과 또 인프라 건설이 경기 흐름을 지금 강화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좀 더 관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마지막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외신 쪽에서는요, 이기지 못할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적인 협상을 빨리 타결해야 된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방송 직전 속보인데요, 미국의 전자제품 보이콧 불매를 하고 또 아이폰 말고 삼성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TV 연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아이폰을 갖고 있다면 다른 쪽에 삼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국의 가전업체인 비너스와 베스텔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항공사들도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터키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터키는 나토 소속 동맹국이지만 지금 앤드루 목사 구금건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지만 앞으로 오늘 소폭 증시가 반등한 만큼 좋은 소식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화요일장의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관련된 소식들 시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장이 아닌 목요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일 것 같은데요. 자, 학 과장님께 목요일장의 전망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지금 뉴욕 증시 개장 상황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목요일 시장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분석 하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혹은 한 2달 전에 선물 매수하셔서 홀딩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속이 탈 겁니다. 왜? 미국이 반등하는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 빠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약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현재 안 좋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슬아슬해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제 판단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포인트가 될 만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곡과 변수만 없다면 제한적 반등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반등이 쫙 지속되는 이런 경우는 확률상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휴일 지나서 목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지금 맥시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맥시멈. 최대치. 그러니까 왜곡과 변수가 있어서 억지로 막 인위적으로 장난질하지 않는 한 극히 제한적인 반등. 무슨 얘기냐? 가봤자 얼마 안 된다.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정석 투자를 통해서 시황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제한적 반등이라는 이 뜻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목요일도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은 학과장 정응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목요일장입니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